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어제 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타계하셨죠. 근데 뭐 그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. 뭐 시장에 악영향은 없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뭐 없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삼성그룹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 20조 정도 되니까 이게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뭐 상속세율이 50%,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5%, 그래서 55%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한 상속세만 10조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거를 뭐 5년 동안 뭐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, 어쨌거나 요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지배구조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옛날에 정주영 회장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. 뭐 그렇게 영향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지난주 말에 또 금요일까지 저 국회 오늘도 하는데요. 국감을 하는데 거의 막바지죠. 기재부 국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였는데 조금 답답한 생각은 들어요. 그 부총리께서 주식 투자를 안 해봤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, 뭐, 작년에도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렸잖아. 근데 영향 그렇게 크지 않았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다. 뭐,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. 자, 물론, 큰 관점에서 보면 그분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. 시장을 괴롭혀봤자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한 중순 가까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기껏해야 뭐 12월, 아주 길어봤자 12월 말, 뭐 한 12월 중순 정도나 그쯤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그 이후를 본다라면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또 많은 그런 분들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좀 국감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에서는 정리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저는 받았습니다. 그 기재부 국감을 좀 봤었는데, 자, 그러면 이왕 할 것 같으면요, 빨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국회에서 하면 또, 뭐, 당리 당략에 따라서 또 뭐 딜을 하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 또 이 국회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하게 누구나 당연히 돼야 되는 법안이다 뭐 이런 것들도 뒤로 이렇게 밀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좀 빨리 좀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싸우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자, 우리나라는 뭐 봐서 아시죠?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.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있습니다. 자, 부양책 관련해 갖고 문희신하고 트럼프는 펠로시가 합의 안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. 그다음 펠로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합의할 생각만 있으면 대선 전에 충분히 합의 가능해.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서로 뭐 남의 탓이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중국 쪽에 오중전회가 시작되죠. 뭐 일이 5개라서 오중전회가 아니라요. 저 시진핑 2기에 들어서 5번째 하는 전회라 그래서 오중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근데 지금 오중전회에서 지금 나온 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쌍순환 전략이라 그러죠. 지금까지 중국 쪽에서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어요. 수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거를 내수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겁니다. 뭐 그런 거니까 뭐 내수 비중을 중국 쪽에 내수 시장을 키운다라면 우리나라한테도 뭐 그렇게 나쁠 거는 없을 것 같고요. 물론 뭐
그쪽하고 좀 많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글쎄 뭐 그쪽 산업이 커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쁠 거 없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지금 요즘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갖고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. 뭐 이게 얻을 수 있는 효용하고 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위험, 자 요런 거를 놓고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아마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대세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 지금 중국 쪽에서 지금 뭐 저 벌써 좀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죠. 도입을. 그래서 뭐 좀 있으면 이제 곧 뭐 저 실어 저 사용을 하는 실제 생활에 사용을 하고 전국이 아니라 일부 뭐 그 지역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. 자, 22 쪽에서도, EU 쪽에서도,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죠. 디지털 유로화. 그리고 뭐 일본도 디지털 엔화. 우리도 마찬가지 디지털 원화라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. 근데 아마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그 대세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, 뭐, 미국 쪽에서 지금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? 코로나 확진자 수가 8만 1,400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뭐 지금 중국 쪽에서, 지금 뭐 대선, 거의 막바지죠, 미국은. 자,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미국이 자꾸 걸고 넘어지니까 뭐 미국 쪽에 또 경고를 한마디 했죠. 코로나를 빌미로 자국의 이익을 해치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쵸? 이런 얘기 하루 이틀 한 거는 아니죠. 자,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좀 어지러워요. 시장이 어떤 갈 방향을 못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나라 내부적인 뭐 그런 요인도 포함이 되고요. 또 미국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뒤로 계속 미뤄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자리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좀, 일단 뭐, 한국물 해외에서 거래된 거를 보면 오늘 아침 시장은 조금 뭐 플러스권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조금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. 자, 좀 올라와 줘야 됩니다, 이제. 자, 뭐 이번 주에 주가가 좀 떨어지거나 뭐 그렇게 돼버리면 다음 주 정도에는 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자, 그리고 버라이즌이 전에 삼성 쪽에 굉장히 큰 규모의 5G 장비를 저 5G 그 발주를 준 적이 있죠. 근데 이 버라이즌 쪽에서 삼성한테 야 5G 관련해 갖고 니들 중국산 부품 쓰는데 그거 쓰지 마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게 PCB 쪽인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조금 뭐 5G 장비에 들어간 부품들 이런 것들을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조금 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자, 전체적으로 지수 움직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대부분 시장이 괜찮은 그냥 그럭저럭 뭐 조금 무난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중국은 조금 빠졌어요. 중국은 1.04% 정도 하락했는데 홍콩은 0.54%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. 대만 쪽은 0.14% 정도 하락해서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. 자,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. 뭐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0.58% 정도 빠졌는데요. 이게 벌써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.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
벌써부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, 참 딱한 게요. 그냥, 좀, 영향 없다. 뭐,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, 시장이, 그래요.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한 부분들이에요. 그리고 언제든지 또 이런 불확실성들,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게 시장이고, 자, 이것들도 전부 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, 이런 움직임도. 근데, 그래요. 어떤 방향을 딱 정해줘야지 대응 방법이 나올 텐데요. 예를 들면, 한다! 무조건 한다!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이 나올 거예요. 저 주식을 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른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. 근데 아직까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. 그래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뭐 이럴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. 자, 미국 시장, 나스닥 움직임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괜찮았어요. 조금 뭐 장중에는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밀리는 모습도 나왔다가 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장 뭐 장 마감 무렵에는 조금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갖다 놓고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근데 뭐 주말 휴일 사이에 그래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저 해외 쪽들, 해외에서 거래됐던 한국물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보다 좀 더 최신가를 보려면 미증시 선물을 보시면 됩니다. 미증시 선물을 보시면 그게 뭐 가장 좀 정확도가 높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코스피 시장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이 12,000억 정도를 팔았고요. 외국인들이 386억 정도를 샀고, 그 다음에 기관들이 한 2,333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뭐 개인하고 외국인들 좀 매수를 했고,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114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. 좀 얄밉기도 한 게 그런 거예요. 기관들 같은 경우도 뻔히 알 겁니다.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 갖고 이게 좀 시간을 이렇게 많이 질질 끌고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, 그걸 이들은 너무 뻔히 잘 알아요. 그러면서 아마 그걸 노린 매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매도를 해놓다가 나중에 매물 나오면 뭐 그런 걸 싸게 그냥 죽겠다,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조금 얄밉기는 합니다. 자,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선물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176억 정도를 순매수해서 한 7일 정도 연속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뭐 다른 개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별 특별한 동향은 없고요. 자, 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말이니까 뭐 좀 그렇게 아직까지 신경 써서 봐야 될 그럴 때는 아닙니다. 일단 뭐 간략하게 짚어만 보면 외국인들은 콜옵션 1억 매도, 금융투자가 콜옵션을 1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푸쪽도 외국인들은 한 2억 정도를 매도했고, 금융투자는 9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. 결과적으로 보면 규모는 작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억, 2억 뭐 요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,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양매수죠.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, 양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을 때 위든 아래든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럴 때 취하는 포지션입니다. 자, 금융투자는 양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일단 뭐 요 정도 수급들, 옵션 시장 수급까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. 자, 일단 저거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동향을 또 움직임 한번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피 시장 10분봉이에요. 뭐 아침에는 조금 좀
괜찮은 모습으로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죠. 그랬다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. 자, 뭐 플러스 출발했다가 쭉 해서 마이너스권까지 쭉 밀었죠. 쭉 밀었다가 다시 한번 쭉 들어 올립니다. 쭉 들어 올렸다가 뭐 오후장에는 조금 금요일 오후장이다 보니까 조금 요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요렇게 마감이 됐는데요. 자, 지금 코스닥 시장 일봉도 같이 한번 볼게요. 자,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가 났죠. 플러스가 난 이유가 저런 거 수급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보다 상당히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플러스권 출발해서 그냥 밀었다가 그냥 움직인 모습들 뭐 요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요. 움직인 모습들 방향은 비슷한데 그 폭은 굉장히 많이 틀리죠. 자, 쭉 밀렸다가 조금 좀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고점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죠. 자, 요게 그 수급에 대한 부담감들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뭐 지금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무슨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자, 어쨌거나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저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, 좀 굉장히 간당간당하다, 뭐,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조금 좀 간당간당해요. 지금 62평선을 그 중심으로 놓고, 거기서 계속 뭐, 조금 좀,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큰 모습인데, 일별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나오면서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, 이런 부분들이 국감 쪽, 그런 쪽에서만, 좀 괜찮은 얘기가 나와줬으면 제가 이거 지지받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자, 이게 단기적으로는, 보장 못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 62평선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시장입니다. 자,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그쵸, 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미국 대선이 있을 거고,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연말 이슈들 뭐 이런 것들 좀 있고,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그런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은 또 기관이 선제적으로 조금 너무 얄미워요. 자, 매도를 하면서 그런 수급적인 압박을 주는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좀 뭐랄까 안심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조금 현금 같은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그 현금을 소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, 뭐 종목별로는 조금 좀 정리를 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좋을 듯 싶고요. 근데 그거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이 종목을 A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긴 관점에서 샀느냐 단기적인 관점에서 샀느냐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. 긴 관점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.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. 뭐 제가 지금 유튜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성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. 자, 내가 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좀만 빠져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미치겠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식을 정리를 해서 현금을 조금 늘려놓는 게 맞을 거고요. 그렇지 않고 뭐 이거 뭐 12월 달 정도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뭐 라고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갖고 가고자 샀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인내해 보시는 게 맞겠죠. 일단 뭐 오늘 당장 시장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요. 자, 지금 미국 쪽에서 조금
다른 얘기가 있나요? 뭐 그 부분들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뭐 저 미증시 선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안 좋네요. 자, 다우가 0.4% 정도 하락, 그다음 S&P도 0.5% 정도, 나스닥도 0.47% 정도 이 선물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시작 전에 조금 전까지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이고요. 자, 장중에 조금 저 외국인들 선물 시장 수급들 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뭐 오늘도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